자, 인공지능,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국가안보. 이 세 가지 요즘 정말 핫한 주제들이죠. 근데 이 거대한 흐름들 한가운데에 아주 평범해 보이는 케이블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바로 그 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케이블들이 벌이는 거대한 전쟁,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이 선수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케이블입니다. 물론 진짜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요. 이건 그냥 단순한 전선이 아니에요.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고 AI를 잠에서 깨우고 또 미래의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그런 거인들이죠. 그리고 지금 이 거인들이 뛰는 경기장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전쟁터로 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세 가지 거대 트렌드가 사실은 모두 물리적인 연결, 그러니까 케이블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 거대한 이야기들이 결국 케이블이라는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케이블을 따라서 한번 여행을 떠나보죠. 가장 먼저 가장 거대한 스케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해적 케이블. 전 세계의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말 그대로 지구의 대동맥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지구의 대동맥이 생각보다 훨씬 약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요. 보세요. 발트해에서는 가스관이 끊기고 홍해에서는 통신망이 마비되고 이게 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젠 해적 케이블이 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노려지는 목표물이 된 거예요. 단순한 선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전략적 요충지가 되어버린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국은 이제 해적 케이블을 전략 자산으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국이죠. 2025년부터는 아예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들이 해적 케이블 사업에 발도 못 붙이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흐르는 길목 자체를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뜻이죠. 이런 전쟁 같은 상황에 새로운 선수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불리는 기업들이에요. 구글이나 메타 같은 테크 거인들 말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통신사에 의존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방대한 데이터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직접 바다 밑에다가 자신들만의 전용 데이터 고속도로를 깔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의 투자 규모는 웬만한 국가 단위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구글이 만든 뉴뱀, 메타가 만든 안자나처럼 이제는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대륙과 대륙을 잇는 데이터 슈퍼하이웨이를 건설하고 있어요. 이 모든 투자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AI 시대를 지배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남들보다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 자, 지금까지 대륙을 잇는 거대한 대동맥을 봤으니 이제 한 단계 안으로 들어와 볼까요? 국가와 지역을 연결하는 동맥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기서는 에너지와 데이터라는 두 종류의 피가 아주 뜨겁게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두 개의 거대한 재배선 작업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요. 왼쪽은 에너지 자립을 위해 녹색 에너지 전력망을 새로 깔고 있는 유럽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끝없이 배고픈 AI 데이터 센터의 전기를 대기 위해 경쟁하는 미국의 모습입니다. 둘 다 목표는 다르지만 어마어마한 양의 새로운 동맥 케이블이 필요하다는 점은 똑같죠. 유럽의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죠. 오스텐드 선언을 통해서 북해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녹색 발전소로 만들겠다는 정말 야심찬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 거대한 계획의 핵심 기술이 바로 HVDC, 초고압 직류 송전 케이블입니다. 기존의 교류 방식, 그러니까 HVAC랑 비교해보면요. 장거리로 전기를 보낼 때 전력 손실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멀리 있는 해상풍력 단지에서 만든 막대한 전기를 손실 없이 육지까지 끌어오려면 이게 꼭 필요한 거죠. 자, 이번엔 미국으로 가볼까요? 미국 정부는 이제 전력망 용량 문제를 AI 패권 경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 안보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데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AI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위기감이 팽배한 거죠.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데이터도 먹죠.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눈을 돌린 게 바로 다크파이벌입니다. 이게 뭐냐면 2000년대 닷컴 버블 때 너무 많이 깔아놔서 불이 꺼진 채 dark로 그냥 점자고 있던 광 케이블이에요. 이걸 싼 값에 빌려서 다시 불을 밝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이터 센터들을 연결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뇌처럼 만드는 겁니다. 이제 여행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장 미세한 단위, AI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프로세서들 사이로 데이터가 흐르는 곳, 데이터 센터 내부의 모세혈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한번 보실까요? 2187메가와트시.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GPT-3, 이 AI 모델 딱 하나를 훈련시키는데 들어간 전기량입니다. 와,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걸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한 가정이 무려 306년 동안 쓸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인 거죠. 그리고 그 엄청난 에너지를 집어삼키는 괴물이 바로 이 AI 서버입니다. 이 안을 들여다보면요, 수만 개의 GPU가 들어있는데 이게 마치 우리 뇌의 뇌세포처럼 수천, 수만 가닥의 초고속 케이블이라는 신경망으로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의 거대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현재 이 데이터 센터 내부의 모세혈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기술이 바로 엔비디아의 엔비링크입니다. 수많은 GPU들을 직접 초고속으로 연결해서 마치 수만 개의 뇌가 동시에 한 가지 문제를 푸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엔비디아만의 독점 기술이죠. 하지만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AMD, 인텔, 구글 같은 경쟁사들이 똘똘 뭉쳐서 UA1 링크라는 개방형 표준을 만들었거든요. 이건 뭐냐면 엔비디아 칩에만 갇혀 있지 말고 우리 서로 다른 회사 칩들도 레고처럼 자유롭게 연결해서 쓰자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닫힌 왕국에 맞서는 열린 연합의 도전. AI 하드웨어의 미래에 건 진짜 큰 싸움이 시작된 거죠. 자, 이렇게 대동맥에서 모세혈관까지 긴 여행을 마치고 다시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우리가 본 건 결국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전 지구적인 스케일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재배선, 리와이어링 작업입니다. 이 재배선 작업의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유럽 한 곳에서만 전력망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수백조 원 단위입니다. 이건 단순히 낡은 인프라를 교체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새로운 산업과 부가 어디서 생겨날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보물지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AI의 가상세계,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로 만들어갈 미래는요, 결국 땅과 바다 밑에 깔리는 아주 현실적이고 또 아주 비싼 물리적인 케이블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 결국 보이지 않는 이 선들이 우리의 미래 모습을 결정하고 있는 셈이죠.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다 가장 깊은 곳부터 데이터 센터의 가장 작은 칩까지 이 새로운 글로벌 신경망이 다 완성되었을 때 그 모든 데이터와 에너지의 흐름을 통제하고 전원을 켜고 끄는 그 스위치는 과연 누구의 손에 쥐어지게 될까요?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